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적게 가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죠. 부자 집은 단순합니다. 가난한 집이 더 복잡합니다. 부자는 검소하게 삽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화려하게 살죠. 역설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자는 비싼 걸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부자일수록 적게 가집니다. 단순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듣자마자 이해가 안 됩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게 불안이요. 많이 가진 게 부 아닌가요? 적게 필요로 하면 가난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평생 단순하게 살았던 한 현자의 깊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당신에게 진짜 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노자는 평생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검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고요. 그러나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소유가 적으니 관리할 게 없었습니다. 짐이 없으니 어디든 갈 수 있었죠. 물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부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비밀.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허영심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보이려 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 하죠. 부자처럼 보이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삽니다. 더 화려하게 삽니다. 명품을 삽니다. 비싼 차를 삽니다. 비싼 옷을 입죠. 그런데 여유가 없습니다. 빚을 내서 삽니다. 무리해서 삽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였습니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명품을 좋아했죠.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월급의 대부분을 명품에 썼습니다. 저축은 없었습니다. 빚도 있었죠. 그런데도 계속 샀습니다. 왜요? 남들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 명품 옷 사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부러워했죠.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힘들었습니다. 빚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월세도 밀렸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겉으로만 부자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명품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었죠. 허영심 때문에 진짜 부를 놓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진짜를 잃었다고요. 허영심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불안감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불안합니다. 부족할까봐 두렵죠. 그래서 쌓아둡니다. 많이 가지려 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까워서요. 나중에 쓸 것 같아서. 그렇게 물건이 쌓입니다. 집이 창고가 되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였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세일하면 샀죠. 필요 없어도 샀습니다. 나중에 쓸 것 같아서요. 집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옷은 100벌이 넘었습니다. 안 입는 옷이 대부분이었죠. 신발도 수십 켤레. 한 번도 안 신은 것도 많았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까워서요. 돈 주고 샀는데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물건은 계속 쌓였습니다. 집이 좁아졌습니다. 물건 때문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했죠.
불안했습니다. 버리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아도 불안하다는 것을요. 오히려 물건이 불안을 키운다는 것을, 많이 가져도 마음은 가난하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감이 물건을 쌓게 만들었다고요. 많이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채웁니다. 쇼핑합니다. 뭔가를 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잠시나마 채워진 것 같죠? 그래서 계속 삽니다. 계속 채웁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죠. 가족도 무시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쇼핑으로 위로받았습니다. 뭔가를 사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잠시나마 행복했죠. 그래서 계속 샀습니다.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카드값이 늘었습니다. 빚도 생겼죠.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쇼핑할 때만 행복했으니까요. 사는 순간만 채워진 것 같았으니까. 집에 물건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여전히 공허했죠. 물건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채워야 할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물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물건으로 메우려 했다고요. 그게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미니멀하게 살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가치와 허영을 구분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보이기 위한 것을 구분하죠. 그래서 본질만 가집니다. 허영은 버립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습니다. 화려한 차를 타지 않죠.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본질만 중요하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수백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유니클로를 입었습니다. 차는 소나타를 탔죠. 집도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돈이 많은데 비싼 걸 사지 않냐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싼 옷이나 싼 옷이나 기능은 같다고요. 차도 마찬가지라고. 집도 잠자는 곳일 뿐이라고. 허영을 위해 돈 쓸 필요 없다고. 그는 본질을 알았습니다. 옷은 추위를 막으면 됩니다. 차는 이동하면 되죠. 집은 쉬면 됩니다. 그 이상은 허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을 아니까 적게 필요하다고요. 허영을 버리니 자유롭다고. 둘째,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죠.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자기 가치를 아니까요. 명품으로 꾸밀 필요 없습니다. 비싼 차로 과시할 필요 없죠.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아니까요. 한 여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명품을 안 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대표인데 왜 저렇게 검소하냐고요. 명품도 안 들고 다니고, 옷도 수수하고.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가치를 아니까. 능력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 있으면 꾸밀 필요 없다고요. 본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셋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아낍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하는데 시간이 듭니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찾고.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적게 가집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죠. 관리할 시간을 아낍니다.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한 남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시간이 돈이었죠. 그래서 물건을 적게 가졌습니다. 옷은 같은 걸 여러 벌. 고를 시간 아끼려고요. 신발도 2켤레. 가방도 하나. 시계도 하나. 관리할 게 적었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었죠.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 시간에 일했습니다. 책을 읽었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시간이 남는다고요. 시간이 진짜 부라고. 넷째,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유를 삽니다. 소유는 속박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묶이죠. 관리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게 가집니다. 자유롭고 싶으니까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집을 3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팔았습니다. 하나만 남기고요. 차도 2대 있었는데 1대만 남겼죠. 왜요? 자유롭고 싶어서요. 집이 많으면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요. 걱정도 됩니다. 짐이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하나만 남겼죠. 가벼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적으니 자유롭다고요. 짐이 없으니 어디든 갈 수 있다고. 5째, 만족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만족할 줄 압니다. 충분함을 아죠.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사지 않습니다. 더 모으지 않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진짜 부입니다. 한 노부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검소하게 살았죠.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더 사지 않았습니다. 왜요? 충분했으니까요.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했죠. 더 가져도 행복이 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게 진짜 부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 못하면 가난한 거라고.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항상 넉넉하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진짜 부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많이 가진 게 부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게 부죠. 소유는 속박입니다. 자유가 진짜 부입니다. 적게 가져도 자유로우면 부자입니다. 많이 가져도 묶여 있으면 가난한 거죠. 둘째,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가진 게 부가 아닙니다. 좋은 걸 가진 게 부죠. 100개의 싸구려보다 하나의 좋은 것이 낫습니다. 적게 가져도 질이 좋으면 부자입니다. 많이 가져도 질이 나쁘면 가난한 거죠. 셋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게 부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게 부죠. 허영이 아니라 만족이 부입니다. 남이 부러워해도 내가 불행하면 가난한 겁니다. 남이 몰라도 내가 행복하면 부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허영을 버리세요. 남에게 보이려 하지 마세요.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과시하려 하지 마세요. 허영을 버리세요. 본 모습으로 사세요.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그게 진짜 부입니다. 둘째, 본질을 찾으세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찾으세요. 중요한 게 뭔지 보세요. 본질만 가지세요. 나머지는 버리세요. 가치 있는 것만 가지세요. 허영은 버리세요. 그게 미니멀입니다. 셋째, 만족을 연습하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부입니다. 더 원하지 마세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하세요.
노자의 말처럼 진짜 부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미니멀하게 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본질을 알고 자신감이 있고 시간을 아끼고 자유를 원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이유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허영심과 불안감과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많이 가지지 마세요. 적게 필요로 하세요. 미니멀하게 사세요. 만족하세요. 그게 진짜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